도시에서 살아가는 건 힘듭니다. 빌딩 숲 사이를 위험천만하게 고개를 하고 먹이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는 새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이곳.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기다리셨네. 선생님이죠.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로 대충 듣긴 했는데. 지금 에어컨 실외기에 예. 지금 둥지가 있거든요. 여기네요. 예. 자, 문 열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풀어나고 있네. 알이 6개네요. 말씀하신 대로. 좁은 실외기 옆 누군가 6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까치집에다가 산란을 했네요. 까치 묵은 둥지 같은데. 그냥 둥지만 지어놓고 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새소리가 들려가지고 예. 고층 아파트 14층 남의 둥지에 알을 낳은 녀석. 이 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천연 기념물 황조롱입니다. 아빠 황조롱이가 사냥한 먹이로 허기를 채우기 위해 잠시 둥지를 비운 건데요. 포란 기간 동안 엄마 황조롱이는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새가 이제 날라와서 발에 뭐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예, 봤더니 맞아요. 쥐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턱 놓고서는 오는데 막 털도 날리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황조롱이가 도시에서 살 수 있는 건 쥐와 같은 설치류를 먹잇감으로 삼고 둥지 또한 특별히 짖지 않기 때문인데요. 옛날에는 곡식을 축내는 쥐를 잡아먹는다고 환대를 받았는데 이젠 쥐를 잡는 게 쫓겨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또 다른 구조 요청. 도시에 사는 새들에게 아파트 베란다는 생활 터전입니다. 그 뒤에 있는 건가요? 예, 여기 시래기 뒤편에 여기 보이네요. 아유, 많이 컸네, 이 녀석들. 많이 컸어요. 어디 보자. 잘 자랐어? 발차기 하고. 괜찮아. 아이고, 건강히 잘 자랐네. 공격 반응이 굉장히 왕성하고요. 영양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이 집의 황조롱의 새끼는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 거야? 원래 여기가 그 개활지가 많이 발달되고 농경지가 많아서 그 환경적으로나 기타 여러 새들이 많이 살던 곳인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서식지가 와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 서식하기 좋은 유사한 그런 곳, 고층 아파트 앞에가 개활지가 돼서 착 내려다볼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번식을 하는 거죠. 주로 높은 절벽에서 서식하는 황조롱이. 고층 아파트는 절벽처럼 시야가 탁 트여 새매 등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고 먹이도 구하기 쉽습니다. 황조롱이는 절벽 대신 이곳 아파트를 서식지로 선택한 셈이죠. 먹이를 구할 시간입니다. 재빠르게 날아올라 탁 트인 먹이 사냥터로
고고. 굴 밖으로 나온 쥐를 잡기 위해 황조롱이는 정지 비행을 하면서 기다립니다. 정지 비행, 호버링은 황조롱이 먹이 사냥의 필수 기술. 황조롱이가 제일 좋아하는 먹잇감은 쥐입니다. 얘들아, 먹을 거 가져왔다. 사냥해 온 먹이는 새끼들 목. 먹이는 힘센 놈이 독차지합니다. 아파트 둥지에서도 야생의 본능은 살아 있습니다. 황조롱이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도시 환경에서 적응해서 잘 살고 있는 맹금류 중에 하나인데요. 습성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직접 둥지를 처음부터 틀기보다는 이제 주변에 이용 가능한 둥지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까치 둥지라든지 또는 까마귀 둥지 이런 기존에 다른 새들이 지었던 둥지를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떤 베란다라든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실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조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포식자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고 또 이제 주변에 먹이 사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시야가 딱 확보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황조롱이의 보금자리는 불편한 공간입니다. 공포하기도 그러네. 특별히 둥지를 만들지 않는 황조롱이의 서식지. 주변에는 사냥감의 사체며 새끼들의 분변이 널려 있습니다. 이제 쥐나 새를 자꾸 물고 오니까 여기 입자신 분이 굉장히 불편하시다고. 지금 보니까 쥐하고 새 사체 이런 거 펠릿 이런 것도 굉장히 많네요. 구조 신고가 들어오면 새끼들만 데리고 가고 엄마 아빠 새들은 그대로 둡니다. 자, 갑니다. 새끼가 떠나면 부모 황조롱이도 다른 곳으로 서식지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도시 아파트에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맹금류의 불편한 운명이기도 한 거죠. 가서 잘 살자. 구조한 새끼들은 보호센터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어디야? 이 아저씨는 누구야? 이곳에서 엄마 아빠가 바뀌게 되는데요. 구조된 새들은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인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합니다. 잘 왔어. 잘 살아. 자연 상태 흡사하게 먹이를 줘서 안전하게 키운 다음에 다 자라면은 이제 자연망사를 하는 거죠. 예. 어미가 품던 알도 마찬가지인데요.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와 이별한 이 녀석들도 무사히 알을 깨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주 이제 건강한 개체입니다. 예.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안전하게 부화될 것 같습니다. 어미새가 품던 포란 온도를 유지해야만 알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왜 점점 보금자리를 잃어가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인구 밀집 지역에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하고의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 관계에서 공생이 잘 이루어지면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이 군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충돌되고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특히 4월은 새들에게 잔인한 달입니다.
사람들의 구조 요청이 빗발치기 때문이죠. 물가치가 번식을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예요. 그 아이가 어린데 아직 에어컨도 못 켜고 생활이 불편하다고 구조를 좀 해주십사 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한참 번식기라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한 서너 통씩 폭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와 임산부가 있는 집입니다. 어미가 왔네. 네, 어미가 지금 예, 왔다 지금 갔다 어미 가지고 거리더라고요. 먹이를 먹이고 있네요. 경계를 하고 있네, 이 녀석들. 아이고, 어떻게 11층까지 올라왔어, 이놈들아? 보통 아파트 7층 높이 정도의 둥지를 트는 물가치.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안도먹나네요? 예, 아직 새끼 어려서 품고 있어요. 새끼들을 지키려 꼼짝 안 하는 물가치 어미. 새끼들은 엄마 아빠의 보호 속에 10마리 모두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되게 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하다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또 애들이 자라면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연락을 먼저 드렸어요. 임산부인 집주인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물가치들이 이소할 때까지 기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더운 봄날씨에 에어컨도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어 결국 신고했다는데요. 괜찮아. 집단 생활을 하면서 공동 육아도 하는 것으로 알려진 물가치. 어느 틈에 아빠 물가치도 들어왔습니다.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하게 덤비는 엄마와 아빠 물가치. 신경전은 계속되는데요. 잘 들어갈게. 걱정하지 마라. 어디 보자. 털도 꽤 났네. 걱정하지 마. 이제 깃털도 올라오네.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어미도 새끼 구조를 지켜보기만 합니다. 마지막 10마리 재고요. 안전하게 구조되어 다시 야생으로 돌아오길 빌 뿐. 마지막으로 둥지 제거. 물가치는 둥지까지 철거해야만 이곳을 다시 찾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파트라든가 인구 밀집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소재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 뭐냐면은 천연솜이 아니고 우리 겨울파카 충진제 있잖아요. 네. 옛날 어른들이 카시미롱 그 솜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그 나일론 끈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네네. 여기 그런 거. 예. 이건 도시에 사는 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세요, 여기 케이블 타이까지 케이블 타이 이것도 물어봤잖아요, 그런 것들. 도시에 사는 새들. 이 녀석들은 이제 도시에 적응한 것일까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걸까요? 보던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푸른 숲 위를 유유히 날아다녔다면 지금은 빌딩 숲을 아슬아슬하게 헤치고 다녀야 합니다. 도시는 점점 면적을 넓혀가지만 새들의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살 곳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더 편리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허뭅니다. 매년 자기가 살던 곳으로 찾아오는 철새. 제 베개는 불편하고 낯선 풍경입니다.
수년째 서울의 제비 개체수를 관찰해 오고 있는 김선민 활동가. 이곳 재개발 구역도 제비 수를 꾸준히 확인하던 동네였습니다. 여기 제비 둥지가 있네요. 천막 안쪽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찾아오는 제비가 반갑습니다. 난 기분이 좋아요. 제비 오면 반가워요. 반갑고 좋아요. 내 마음이 네. 좋아요. 혹시 박씨 갖다 줄까? 그거 없는데? 제비 저기 있는데? 저기? 섭섭한 거 있어. 뭔데요? 여기 지라고 여기 우리 집 앞에 지라고 그랬더니 안 짓고 고기만 짓잖아. 그래서 속상했어. 쟤한테 뭐 화가 났어. 한 번 왔던 곳에 다시 오는 제비. 사람들이 천적으로부터 지켜주기에 항상 사람 근처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에서 새끼를 키우죠. 제비가 이곳에 정착한 건 근처에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도심에서 떨어져 있지만 강가의 진흙과 지푸라기를 물어다 침을 섞어서 둥지를 만들면 그 어떤 집보다 단단하죠. 엄마, 아빠 제비는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거 다 날아가기 전에 이걸 헐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죠. 이제는 어쩌면 안 올 것 같아요. 어쩌면. 도심 낮은 건물인 주택에 집을 짓는 제비들. 그런 공간이 하나둘씩 재개발로 허물어져 갑니다. 작년에 지금 이쪽 건물에 제비 둥지를 만들어서 서식을 하고 있었던 장소입니다. 매년 비슷한 자리에 집을 짓고 새끼를 키우는 제비. 올해는 재개발로 동네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곳을 찾는 제비 수가 달라집니다. 늘 비슷한 숫자의 제비가 찾아왔던 강동구. 재개발로 제비 수가 눈에 띄게 줄었던 마포구처럼 강동구도 이제 제비 수가 확 줄겠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줘야 되고, 이런 재건축과 재개발에 그런 환경 조성들을, 생태적인 환경 조성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의 건강성을 알려주는 환경 지표종 제비. 인간 중심으로 도시가 설계되면서 제비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조해온 알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는데요. 떨어졌네, 배꼽에서. 그치? 떨어졌지?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지. 이 녀석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떨까요? 알에서 깨어난 황조롱이 새끼. 밥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한창 손이 많이 가는 때입니다. 으이차, 밥 먹으러 가자, 이놈들. 새끼들은 이뻐. 자. 태어나서 처음 보는 존재를 부모로 인지하는 것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들에겐 황대인 센터장이 엄마인 셈이죠. 먹고 나면 바로 자고 일어나면 바로 또 먹고 한 달 정도를 이렇게 보냅니다. 싸우지 말고. 우리 그때 6마리이지 않습니까? 예, 6마리인데 하나는 무정란이고요. 예, 무정란이고 나머지 3마리는 저희들이 일손이 너무 없어서 저 인근에 있는 구조센터에다 인계를 해줬습니다. 어쩌면 새끼에겐 야생보다 더 편한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은 행복한 편입니다. 사람에 의해 둥지를 철거당하고 버려진 새끼 새들.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인간에 의해 처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녀석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곳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있던 애들 땅에 저희들이 쳐들어간 거잖아요. 개들 서식 환경을 저희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훼손하고 변형을 시켰기 때문에 개들이 쫓겨난 자리를 저희가 찾아오고 있으니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야만 공생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겐 편리한 도시가 새들에겐 점점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치이는 새들. 과연 새들과 인간이 공존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 남자가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새를 탐조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I'm looking around for some swifts. It's a cold, dry, windy day, and I've only seen one this morning. There's about 30 swifts that live here, and they nest in the rooftops round about. 에드워드가 사랑하는 칼새. They nest like up there underneath, inside the roof, just to go fly up and in very quickly. And same thing on this side, straight up and in like that, under the roof. So the roof's out there and they go. 그는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는 칼새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Just arrived at its nest box, and here's the other one coming in to meet it. They're just preening each other, cleaning each other's feathers. It's largely 칼새는 둥지를 틀 때 빼고 쉼 없이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CCTV로 칼새를 관찰하는 것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중 10달 가까이 하늘에서 먹고 자고 짝짓기 하는 칼새. 산란기에만 지붕이나 처마 사이의 공간에서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영국인들에게 특별한 이 칼새는 8,000km를 날아 영국까지 오는데요. 매년 그 수가 줄어 고민입니다. buildings change all the time. You change a building, you put a new roof on. Swifts lose their nest places. The other thing is the use of insecticides and biocides. Huge fields, huge amounts of spraying, no life. So it's a big problem now. 칼새 축제가 열렸을 만큼 칼새가 많았던 올드버러. 이제는 보기가 힘들 만큼 수가 감소했습니다. 사실 칼새의 비행 속도는 대략 시속 300km. 우리나라 제비와 달리
칼새는 먹이를 입에 가득 물고 와 하루에 한 번 새끼들에게 먹이를 준답니다. 우리나라 제비와 참 다르죠? 그리고 계속 날아다니는 거죠. 영국은 새 둥지가 있는 건물은 함부로 헐 수 없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겨울에 집을 고치는데요. 새로 지은 집들 때문에 칼새가 줄어든다는 크리스틴. So people come along and do that without even thinking about the swifts. And of course then the swifts come back from Africa and they can't get in. So it's really tragic. And yes, it's happening all over the place. 대신 칼새 인공 둥지를 달기 시작한 알란 부부. 55, 56 and 57. Yeah. With the sparrows in the left and the swifts on the right-hand one. The gutter here, are they? I think they are around.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칼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We've put up 119 boxes here in Aldborough. We think about 10% of those are now occupied by swifts. We have to also remember that these boxes are occupied by starlings, they're occupied by house sparrows, and those birds also need new places to raise their young. 실제로 칼새 인공 둥지를 짓고 칼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새들이 이 둥지에서 알을 낳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Even if you live in an urban environment, just simply having a window box of flowers which attract bees, attract pollinating insects, then if you magnify those number of nest boxes across an urban area, you actually create a huge amount of wildness just in an urban setting. 자연이 돌아오고 새가 돌아오면 그 자리가 힐링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는 에드워드. 가까운 곳에다가 귀를 기울이면 소음이 아닌 새소리가 들립니다. 이러한 힐링을 위해 사람들이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새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What we need is water, food, which is not giving them food, it is putting in plants which create berries, nectar, foliage which they can eat, and somewhere to breed and somewhere to rest. 도심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제비. 그런데 몇 년째 이 주택에 집을 지은 제비. 이곳 주민들에게 아주 특별합니다. 박스 속에 이 구리스를 발라놨거든요. 이렇게. 길고양이 퇴치 작전입니다. 고양이들이 이 밟는 게 굉장히 구리스 밟으면은 끈적끈적해갖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놔둬갖고 밟지 고양이가 못 밟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고양이가 차에 올라가서 저기 올라가서 저 위에서 그냥 점프해갖고 고양이 제비집을 탁 치면서 제비 4마리가 이제 아직 날지를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갖고 다 잡아먹었어요. 4마리를. 이 녀석이 범인인데요. 제비가 도시에서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살 공간이 사라진 데다 천적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밤새 제비집이 망가졌습니다. 얘도 살라고 도망가네. 이렇게 사는 걸 먹이니?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나와서 보니까는 이미 이 지금 제비집이 다 망가지고 떨어져 있는데 4마리 중에서 3마리가 이미 다 죽어갖고 없더라고요.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는 요 밑에 누렇고 허연 그 큰 고양이가 있어요. 이 동네 토박이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아마 다 잡아먹은 것 같아요. 3마리는. 또 제비 이소의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임시로 제비집을 만들어 줬지만 남은 새끼 한 마리도 결국 굶어 죽고 또다시 엄마 아빠 제비만 남았는데요. 내년에도 또 찾아줄까요? 재개발로 건물들을 허물고 있는 천호 2동. 허물어져가는 건물 바로 옆. 아직 이소를 못한 제비 가족이 남아있는데요. 집이 허물어지기 전에 이소를 해야 합니다. 어미 제비는 마음이 바쁜데요. 다행히 이소를 마친다 해도 내년에도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줄게. 가자. 들어가 있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출신 황조롱이 5형제 중 이곳에서 위탁 사육되고 있는 쪼롱이. 여기를 아니 턱 쪽을 이렇게 잘 보면 이 식도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 여기 먹으면서 여기에다 저장해 놓고 천천히 소화하는 거. 아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구조센터의 부족한 일손을 거들기 위해 승원이와 주원이가 나선 겁니다. 너무 큰 거 아니야? 고기 먹고 싶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얘가 물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놔주면 아주 잘 먹어요. 계속 먹네? 옳지, 잘 먹네. 반려동물처럼 키우기 위해서 데려온 게 아니라 이제 야생을 돌려보내주기 전까지 이제 키워줘가지고 돌려보내주기 위해서 이제 데려온 거기 때문에 방생해줘야 돼요. 빵빵한 목. 우와. 엄마, 나 배불려요. 졸리고요. 몸속에서 솜털을 밀어내고 깃털이 나오면 폭풍 성장하게 되는데 야생으로 돌아갈 쪼롱이. 먹이 주는 시간 외에는 사람의 접촉을 피합니다. 새로운 엄만 쪼롱이가 무사히 야생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언제까지 가짜 엄마 아빠의 손에서 키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가야 할 곳은 야생입니다. 늘 말하구나. 조금씩 야생성을 드러내는 쪼롱이. 어느새 본능을 드러냅니다. 쪼롱이가 다시 보호센터로 돌아왔습니다.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냥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 손에 키워진 쪼롱이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조금 특별한 훈련 방식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냥이 서투니까 공간이 좁은데 좀 요리를 할 거고요. 이제 금방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이 해소가 되면은 이제 넓은 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밖에서 직접 합니다. 그렇게 놔두면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놔두면은 지가 보고 있다가
뒤로 빠지면 이제 공격하러 옵니다. 이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조금씩 사냥 본능을 찾아가는 쪼롱이. 지금 애가 반응을 하는 건가요? 예. 그 맥과 그 맹금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먹이를 보면은 고개를 까딱까딱하면서 이제 활공 준비를 하죠. 공격 준비를. 반복적인 먹이 사냥 훈련을 통해 쪼롱이의 사냥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예, 이제 불이 닦으면 다 먹은 겁니다. 불이 닦고 있죠? 예. 훈련이 끝나면 다시 야생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새들. 녀석들은 이제 도시 빌딩 숲을 가르며 거대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물들. 하지만 이곳 도시에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뀌는 시기. 새들이 이동을 시작하면 큰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얘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아, 잠시만요. 예. 살아있는 거. 아, 살아서 그대로 얼어 동사를 했네요. 메세과에 해당되는 새인데요. 이 방음벽 충돌해가지고 그 직사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가 밤에 기온이 떨어지니까 동사라는 그런 형태죠. 여기도 보니까 그 전에 충돌을 표시를 해놓은 곳이네요. 가다 보면 이제 크게 보일 것도 있을 겁니다. 방음벽입니다. 먼저 충돌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고양이가 사체를 먹은 이제 훼손한 그런 날개기 다 빠졌죠. 뜯어가지고. 맞네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털인 겁니다. 이렇게. 그 소음을 차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시설에 새들의 이제 무덤이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덫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덫입니다. 예. 거대한 덫이죠.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덫. 도시는 인간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만들어집니다. 새의 입장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같은 지역에서 인간하고 새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공원. 인간에게 허락된 공간은 산책길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자연에게 되돌려줍니다. 오솔길 바로 옆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새끼를 키웁니다. It's by design because people have enough places to go, but we decided as a sort of local community that it would be nice to have something for animals too. Like sometimes you are just walking in this area and you just hear the birds, and sometimes you see butterflies you've never seen before, or so it's just a complete different experience, and you see it's an ecosystem. It keeps growing, so I mean it really helps me.
완들 야생공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듣는데요. 런던이라는 큰 도시 속의 자연입니다. 공존의 방법으로 마련해준 작은 공간입니다. 새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곳은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조엘. There really isn't a lot of maintaining of one of these wildlife ponds. I think they are a really, really easy and simple structure to maintain. They don't take a lot of work. They're less effort than, filtration systems, koi ponds. 사람을 위해 만든 정원이 아닙니다. 새를 위한 야생 정원이죠. So the vegetation around the margins is absolutely key for providing that habitat and that cover for them. 곁을 내어주니 야생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You can see the starling box as well, and I've got bird boxes all through the garden. Gulls taking bread off the roof, so that's slightly on there in the garden. Obviously, so my garden stretches from. Everybody is joining in and sharing their experiences with wildlife, and obviously I can then put my input in and give you some advice, hopefully, no matter where you are around the world, as to how you can improve your own garden or local green space to attract wildlife and more wildlife into it, of course. 새에게는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쉴 곳,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좀 소리 났잖아요, 얘가. 여기 알겠어. 새도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져가 이제 가져가. 와, 잡았네. 새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공존의 시작이죠. 꽃사과 정말 많이 달렸죠. 네, 여기다 거름을 넉넉하게 주니까 떨어진다. 어이구, 건드리면 떨어지네. 되게 맛있거든요. 새들이 좋아하고 수십 마리가 와서 이건 뭐 며칠이면 이제 조금 있으면 잎사귀에 지면 며칠이면 싹 사라져요. 거짓말처럼. 20년 넘게 새들을 생각하며 키운 나무에 녀석들이 몰려드는 건데요. 다 심은 거예요, 이 안에. 뭐 저절로 난 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저 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와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가요. 뭐 먹을 것 좀 내놔봐. 그러고 가거든. 스님이 나타나면 새들이 다가옵니다. 이쪽이. 공존이라는 것은 그냥 어려울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함께 살잖아요. 공존하잖아요. 공유하고 공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게 공존이었었네? 공유였었네? 새삼스럽죠. 근데 이미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를 통해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존은 공유를 먹고 산다. 내려와. 공존을 위해서 나누어야 한다는 스님. 그 공유가 드디어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할 거라 말합니다.
황조롱이 새끼와 드디어 헤어질 날이 됐습니다. 방사할 거예요. 오른손으로 날개랑 여기 다리 꼬리를 여기 힘있게 잡아야 돼. 힘있게 꽉 잡고. 도시에서 태어나 사람에 의해 키워진 새들. 지금 방사하더라도 야생에서 즉시 사냥해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자연에서 이제 짝이랑 만나가지고 번식도 잘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돌아갈 곳도 도시입니다. 하나, 둘, 셋. 도심 빌딩 숲에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만 했던 도시새의 운명. 이들에겐 더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도시 속 새입니다.